네,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브리스캐드만의 주요 기능 및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구 모음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구 모음 모드란 우리 오토캐드의 클래식 모드를 뜻하는데요. 먼저 이 도구 모음 모드는 상태바에서 작업 영역 버튼을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클릭해 도면 도구 모음을 클릭하면 이 도구 모음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앞서서 작업 영역 전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때, 도면, 모델링, 기계, BIM 등은 선택은 해보았지만, 요 도구 모음이라고 쓰여 있는 요 작업 영역은 선택해 보진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도면 도구 모음을 클릭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리본 반은 사라지고 이 도구막대로 이루어져 있는 인터페이스인 도구모음 환경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리본바 메뉴를 이용하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캐드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 브릭스캐드에서는 도구모음 모드를 굉장히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델링도 마찬가지죠. 다음과 같이 모델링 작업 영역 또한 이렇게 도구 모음 모드로, 즉 도구 막대로 이루어져 있는 인터페이스 환경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조정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어떻게 보면 브리스캐드의 장점 중에 하나인 이 쿼드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쿼드란 상태바에서 쿼드 버튼을 클릭해 쿼드 기능을 온, 오프 할 수 있고, 이 쿼드는 엔티티를 쉽고 빠르게 편집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편집 작업 세트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엔티티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지능형 쿼드 커서를 통해 관련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쿼드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상태바에 지금 쿼드가 꺼져 있는데 클릭하시거나 또는 우리 기능키 F12번을 눌러주시면은 켰다 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켜주신 상태로 우리 여기에 있는 도면 영역에 객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엔티티를. 자, 저는 이번에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크기는 관계없이 적당한 원을 그린 다음에 마우스 커서로 이 원에 가져다 놓으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창이 이 쿼드 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릭하지 마시고 이 쿼드 창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현재 이 원 엔티티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쭉 나타나고요. 현재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편집 기능 외에도 편집의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러한 기능, 수정, 그리기, 선택 등 굉장히 다양한 명령들을 이 쿼드를 통해서 쉽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원을 삭제하고 싶다면 그냥 요 X 지우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원이 쉽게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선을 그리는데 하나는 이렇게 약간 수평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는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주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 수직선 정확하진 않죠. 직경 모드가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 가로지르는 수직선을 기준으로 이 수평선을 자른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자르기 명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자를 수 있지만 이 쿼드를 통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로 현재 이 엔티티에 올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르기 명령이 있죠. 자르기를 클릭해 주시면 교차되는 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잘라지고, 이 선도 마찬가지로 또 자르기를 눌러주면 교차되는 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엔티티가 잘라집니다. 그래서 쿼드는 엔티티를 쉽고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브리스캐드만의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자 여러분들이 잘 익혀서 사용하신다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쿼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조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작기란 manipulate라는 명령어를 갖고 있고요. 조작기는 선택한 엔티티를 신속하게 이동, 회전, 축척 및 대칭할 수 있는 다용도 그립 도구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조작기는 명령어 또는 쿼드를 통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작기를 통해서 한번 객체를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선은 삭제를 하고, 저는 여기 있는 직사각형 그리기를 통해서 적당한 크기의 직사각형을 그려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직사각형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과 같이 쿼드가 나타나고요. 편집에 가보면, 편집이 아니네요. 수정에 가보면 이렇게 조작기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다음과 같이 조작기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각형을 뭐 좌우 상하 이동할 때 이 조작기를 이용하면 굉장히 간편하게 이동할 수가 있으며, 또 여기 있는 이 틸팅 버튼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지금 정확한 값을 입력하지 않고 이동하고 회전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45도 회전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45 엔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선택한 직사각형이 이 조작기를 통해서 45도 회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기 또한 여러분들이 뭐 상황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엔티티를 신속하게 이동하거나 회전 등의 기능들을 이 조작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익혀주시면 아마 브릭스캐드를 통해서 작업할 때 작업의 효율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조작기 명령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도면 탐색기라는 명령입니다. 도면 탐색기는 명령어 또는 컨트롤 E 기능키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도면 탐색기란 브릭스캐드 사용자는 도면 탐색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정의된 스타일 및 기타 컨텐츠를 작성하고 편집합니다. 여기에 있는 텍스트, 치수 및 테이블 스타일, 선 종류, 블록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나 DDIM 및 라인 타입과 같은 명령을 실행하면 관련 컨텐츠 유형이 선택된 상태로 도면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여기는 기본적으로 스타일이나 기타 컨텐츠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컨트롤 E 기능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도면 탐색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열어져 있는 도면에 도면층을 추가하거나 편집하고, 또는 문자 스타일을 추가하거나 편집하고 치수 스타일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면층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은 새 도면층을 눌러서 다음과 같이 도면층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면층의 색상을 이곳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선 종류와 선 가중치 등을 이곳 도면 탐색키를 통해서 도면층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에서 새로운 문자를 추가해 새로운 폰트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수 스타일에서는 치수 스타일을 편집하거나 추가해 화살표의 크기나 뭐 치수선 연장되는 값이나 그 다음에 선의 가중치, 그 다음에 색상 등을 이곳에서 전부 편집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탐색기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문자 스타일을 편집하기 위해서 스타일 명령을 입력하거나 치수 스타일을 편집하기 위해서 뭐 DDIM을 입력하면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관련 컨텐츠 유형이 선택된 상태로 도면 탐색기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스타일, 그 다음에 기타 컨텐츠를 작성하고 편집할 때 이 도면 탐색기를 활용하면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구조 패널입니다. 이 구조 패널은 도면을 구성하는 엔티티의 조감도를 제공하며 범주 또는 개별 엔티티를 선택한 다음에 표시하거나 숨기거나 또는 분리하거나 확대 축소하는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 패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명령어가 존재하지만 여기서 이 구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구조 패널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 오버 팁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롤 오버 팁이란 상태바에서 RT 버튼을 클릭해 롤 오버 팁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롤 오버 팁 기능을 켜면 가장 중요한 엔티티 속성을 보고 편집할 때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티티 위에 커서를 놓아 엔티티의 레이어와 색상을 보고 수정하며
유형에 따라 원의 반지름이나 텍스트 높이와 같은 추가 속성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롤 오버 팁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바에 RT라는 롤 오버 팁 기능이 이렇게 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켜진 상태로 저는 원 하나를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이렇게 롤 오버 팁 기능이 켜 있으면 쿼드 기능 옆에 롤 오버 팁 기능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지름을 변경을 하려면 현재 반지름이 24인데 반지름을 50으로 변경하겠다 엔터 눌러주시면 반지름이 변경이 되고요. 또는 현재 객체의 색상을 변경하겠다 빨간색으로, 네, 이렇게 여러분들 그 롤 오버 팁을 통해서 엔티티의 그러한 유형에 따라서 편집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달라지지만 색상이나 다음과 같이 원의 크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핫키 도움입니다. 이 핫키 도움이란 상태바에서 HKA 버튼을 클릭해 핫키 도우미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핫키 도우미는 특정 유형의 엔티티에 대한 유용한 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HK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커서를 폴리라인 위로 가져간 후 컨트롤 키를 눌러 전체 폴리라인 또는 개별 세그먼트 선택 옵션을 제공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핫키 도움이란 이렇게 명령바 위에 나타나는 이것을 핫키 도움이라고 하고요. 이 핫키 도우미는 특정 유형의 엔티티에 대한 유용한 팁을 제공하는 그러한 도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이 핫키 도우미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이 도면 영역에서 엔티티를 선택하기 위해서 드래그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한 점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이 아래쪽에 핫키 도우미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현재는 우리가 선택하고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3D 모델의 면을 선택할 건지 또는 모서리를 선택할 건지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현재 그려진 것은 우리가 2차원 엔티티지만 면 또는 모서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 옵션이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로 면 선택으로 그 옵션을 바꿔준 다음에 이 현재 그려진 엔티티를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선택되는 엔티티는 면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선택이 안 돼요. 이게 바로 핫키 도우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엔티티 선택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선택이 되면 다음과 같이 엔티티가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정 유형의 엔티티에 대한 유용한 팁을 제공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핫키 도우미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핫키 도우미는 어떤 유용한 팁을 제공하는 건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도 그 브릭스캐드를 활용해서 도면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유용하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핫키 도우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형상 가져오기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형상 가져오기란 브릭스캐드에서는 임포트 명령을 사용하여 도면 교환 형식인 DXF, 그 다음에 스케치업인 SKP,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테이션인 DGN 및 레빗 제품군 파일 RFA를 포함한 CAD 형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제조 산업을 위해 설계하는 경우 커뮤니케이터 도입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즉 여러분들 이 형상 가져오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려면 커뮤니케이터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만 형상 가져오기 기능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형상 가져오기를 통해서 어떠한 작업들을 할 수 있냐면 카티아나 인벤터나 솔리드웍스 등의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설계된 모델 데이터들을 이 브릭스캐드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브릭스캐드 솔리드 모델로 가져온 다음에 물론 편집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 가져오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엔티티는 전부 선택해서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저는 임포트 명령을 입력을 해서 현재 솔리드웍스 파트 모델 파일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열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선택한 우리 솔리드웍스 파트
모델 파일이 지금 브릭스캐드에 가져와졌는데요. 현재는 2D 와이어 프레임으로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작업 영역이 2D 도면이기 때문에 3D 모델링 작업 영역으로 한번 전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나타나 있는 2D 와이어 프레임 형상을 시각화 탭을 선택을 해서 모서리 음영 처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뷰 회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솔리드웍스 모델 파일이 브릭스캐드에 지금 가져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와진 형상을 확인한 다음에 모델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브릭스캐드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이쪽 모서리나 이쪽 모서리에 못따기를 추가를 해야 된다면 다음과 같이 현재 이 모서리는 0.5 못따기를 추가하겠다. 네, 다음과 같이 모서리에 못따기가 추가됐고요. 또 이쪽 아래쪽 모서리는 한 2못따기가 추가되어야겠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 모델에 못따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모델 편집이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브릭스캐드에서 커뮤니케이터를 도입하면 이러한 형상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서 타 소프트웨어에서 설계된 3D 모델 형상을 가져와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델은 일단 닫아주고 다시 새로운 도면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브릭스캐드의 장점 중에 하나인 블로키파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로키파이라는 명령은 브릭스캐드의 작업 영역에 배치된 여러 개의 동일한 형상의 엔티티를 감지해 하나의 블록으로 작성해주는 명령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도면을 빠르게 정리하고 쉽게 편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자, 일단 우선 모델링 작업 영역에서 도면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저는 적당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가운데에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엔티티를 복사를 해서 한 3, 4개 만들어 볼까요? 5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엔티티 세트를 만들었어요. 동일한 형상의 엔티티죠? 네, 그쵸? 지금은 각각의 엔티티로 되어 있는데 이 블로키파이 명령을 이용해서 하나의 세트 엔티티에 블록을 적용하게 되면 나머지도 동일하게 블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명령어는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블로키파이라는 명령어를 갖고 있고요. 삽입 탭에 가보면 아이콘은 여기 있는 블록화입니다. 그래서 블록화 명령을 실행하거나 블로키파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명령바에 메시지가 나오는데 원본 엔티티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그때 저는 제일 앞쪽에 있는 이 엔티티 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록의 삽입점을 지정하라고 나오는데 그때 이 좌측 코너 이 끝점을 클릭해서 삽입점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검색 공간은 현재 전체 드로잉, 현재 전체 도면에서 검색한다고 해서 그냥 여기 있는 엔터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 이름 지정은 그냥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테스트 블록이다. 엔터 해주시면은 블록으로 변환이 됐고요. 현재 블록 삽입수가 5개라고 나오는데 이 지금 테스트 블록이 이 지금 엔티티 세트도 테스트 블록으로 되어 있고 이 엔티티 세트도 테스트 블록으로 되어 있고, 즉 현재 동일한 그 엔티티 형상이 모두 하나의 블록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빠르게 정리하고 쉽게 편집할 수 있다는 이 브릭스캐드만의 장점 중에 하나인 블로키파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최단거리라는 명령입니다. 이 최단거리라는 기능을 통해 선택한 두 엔티티 사이의 최단거리를 빠르게 찾고 또 편집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명령어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엔티티를 선택해주면 최단거리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nearest distance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최단거리 변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기본값인 1로 그대로 두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 1은 선택한 엔티티의 가장 가까운 거리 치수를 표시하는 변수로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서서 만들어진 이 두 엔티티를 먼저 왼쪽 엔티티를 선택하고 그 다음 엔티티를 선택하면 이 두 엔티티 사이의 거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 거리를 만약에 45.14인데 20으로 편집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조정이 되고, 60으로 편집을 하면 또 다음과 같이 조정이 됩니다. 반대로 첫 번째 엔티티를 우측 엔티티를 선택하고 두 번째를 이 엔티티를 선택하면 우측 엔티티를 기준으로 좌측 엔티티의 거리가 조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단거리라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적응형 그리드 스냅입니다. 이 적응형 그리드 스냅이란 이 적응형 그리드 스냅 기능을 사용하면 키보드 입력 없이 간결한 값을 사용해 엔티티를 생성하거나 편집하거나 조금 이동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스냅 단계 크기는 현재 화면 확대 축소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스냅 타입이 2인 경우 가변 그리드 스냅이 활성화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그 브릭스캐드의 스냅 기능이 켜지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현재 설정된 스냅 간격대로 이렇게 커서가 제한이 됩니다. 10씩. 네, 이게 줌 축소, 줌 아웃이 돼도 동일하게 10씩 제한이 되고요. 줌 인이 돼도 동일하게 10씩 동일하게 제한이 되는데, 만약에 이 적응형 그리드 스냅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냅 타입의 변수를 2로 바꿔주게 되면 네, 이렇게 만약에 확대되면 줌인이 되면 여기 있는 요 스냅되는 요 간격이 줌인 할 때 감소되고 줌 아웃을 하게 되면 더 증가되게 됩니다. 네, 요 차이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 화면을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것에 따라서 이 적응형 격자의 단계 크기가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는 게 이 적응형 그리드 스냅입니다. 그래서 적응형 그리드 스냅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냅 타입이 2로 입력이 된 경우에는 가변 그리드 스냅이 활성화되면서 여기 있는 스냅 설정 값이 현재는 15로 되어 있는데, 이 스냅 값이 15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되지 않고 적응형 그리드 스냅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사 안내 명령입니다. 이 복사 안내 명령도 여러분들 굉장히 브릭스캐드만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 복사 명령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선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큰 원을 하나 그리고 여기에 작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복사 명령, copy guided라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copy guided를 누르거나 또는 여기 복사 가이드라고 지금 있죠. 네. 그래서 이 복사 가이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명령을 실행을 해주시면은 먼저 복사할 요 직사각형 객체는 전체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이 직사각형 객체를 안내할 객체는 이렇게 일부만 가로지르는 요소 안내 곡선으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만 선택되게 가로지르게 선택되게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요 안내선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요 사각형 객체를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객체를 복사할 수 있고, 이 선뿐만 아니라 이 선을 기준으로 요 사각형 거리 간격을 이 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사 안내, 즉 copy guided라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그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때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브리스케드만의 장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